안녕하세요. 꿀같은 정말 손꼽아 기다리던 연휴 아침이 밝았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연휴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거잖아요. 어젯밤 잠자리에 들기 전만 해도 내일은 알람 다 끄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지,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푹 자야지 하고 굳은 다짐을 했었거든요. 연휴라고 마음 편히 늦잠을 잘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대한민국 워킹맘의 생체 시계는 평일과 휴일을 구분하는 기능이 고장난 지 오래입니다. 오히려 휴일에는 아이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는 무서운 머피의 법칙까지 존재하죠. 굳이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귀신같이 평소 출근하던 시간, 아니 그보다 조금 더 이른 시간에 눈이 번쩍 떠집니다. 아직 온 집안이 고요하고 안방 침대에서는 남편과 아들이 서로 다리를 떡하니 올린 채로 아주 세상 모르고 쿨쿨 자고 있네요. 저 평화로운 숨소리를 듣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다시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현실을 외면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조금 더 잔다고 해서 누군가 마법처럼 아침 밥상을 차려놓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에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이끌고 좀비처럼 조심조심 침대에서 빠져나옵니다. 눈도 다 못 뜬 채로 부스스한 머리를 대충 질끈 묶고 아직은 차가운 거실 바닥을 디드며 저의 진짜 일터이자 제2의 사무실인 주방으로 출근을 해봅니다. 고요한 주방에 홀로 서서 밤새 말라있던 목을 시원한 물 한 잔으로 축이면서 오늘 아침은 또 도대체 뭘 해먹여야 하나 거대한 고민에 빠집니다. 냉장고 문을 스르륵 열고 한참을 멍하니 서서 그 안을 스캔해 보지만 늘 그렇듯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메뉴도 역시나 변함없이 늘 그렇듯 만만하고 든든한 볶음밥으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고백하건대 애 낳기 전 아가씨 시절에는 주방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라면 물도 제대로 못 맞춰서 한강 라면을 끓이던 제가 애 낳고 나서 제일 실력이 일취월장한 요리가 바로 이 볶음밥인 것 같아요. 예전에 볶음밥 하면 그냥 엄마가 해주시던 것처럼 찬밥에 신김치 송송 썰어놓고 참기름 둘러서 대충 달달 볶아먹는 아주 간단한 한 끼 때우기용 음식인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엄마가 되어보고 내 아이의 입에 들어갈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 입장이 되고 나니까 이 볶음밥이라는 요리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볶음밥은 그저 남은 밥을 처리하는 요리가 아닙니다. 냉장고 구석구석에 남은 아이가 평소 같으면 절대 입에도 대지 않을 온갖 영양소와 채소들을 아이 입속으로 몰래 숨겨서 밀어넣을 수 있는 일종의 위대한 마법 같은 요리거든요. 냉장고 야채 칸을 털어서 오늘 볶음밥이라는 이름 아래 장렬하게 희생될 작고 소중한 짜투리 채소들을 도마 위로 집합시켜 봅니다. 볶음 요리하고 남은 양파 끄트머리 그리고 색감을 내기 위해 샀지만 은근히 처치 곤란인 당근 그리고 아이의 밥투정을 단번에 잠재워줄 절대적인 치트키 통조림 햄도 반통 꺼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엄폐 작업, 아니 칼질을 시작할 때입니다. 아이 입에 들어갈 거라 채소의 크기는 무조건 작게, 아주 미세하게 다져야 합니다. 한 숟가락 퍼서 입에 넣었을 때 당근이나 양파의 아삭한 식감이 조금이라도 자기 주장을 펼치는 순간 저희 아들의 레이더망에 딱 걸려서 그대로 식사가 종료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채 다지기를 쓸 수도 있지만 오늘따라 왠지 모를 오기가 생겨서 칼을 쥐어봅니다. 탁탁탁탁 도마 위에서 경쾌한 칼질 소리가 주방의 아침 정막을 깹니다. 처음엔 큼지막하게 썰다가 점점 더 잘게 나중에는 거의 야채를 으깨는 수준으로 맹렬하게 다져줍니다. 워킹맘으로 바쁘게 살면서 직장에서 늘어난 건 남의 눈치 보는 스킬 뿐이고 집에서 늘어난 건 이 엄청난 칼질 속도와 야채를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손목 스냅 뿐이네요. 이럴 때 보면 저도 영락없는 억척스러운 대한민국의 엄마가 다 된 것 같아 가끔 헛웃음이 나옵니다. 야채를 산더미처럼 다져졌다면 이제 불을 켜고 팬을 달굴 시간입니다. 팬에 식용유를 아주 넉넉하게 쭈르르 2바퀴 정도 둘러줍니다.
기름이 어느 정도 열을 받으면 가장 먼저 양파를 넣고 향을 내주는 게 또 저만의 비법이죠. 솔직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비몽사몽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이 기름 냄새를 맡고 팬 위에서 재료들이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이제야 비로소 내가 깨어나고 진짜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에요. 재료들이 기름을 머금고 윤기가 잘잘 흐르면서 익어갈 때쯤 팬 한쪽으로 재료를 쓱 밀어넣고 빈 공간에 진간장을 한 숟갈 부어줍니다. 간장이 팬의 열기에 칙 하고 살짝 타들어가면서 눌러붙을 때 재료들과 재빨리 섞어주면 이게 바로 중식당 부럽지 않은 불맛의 핵심이거든요. 여기에 어제 지어놓았던 식은 밥을 툭 엎어 넣어 주걱으로 자르듯 밥을 흩뜨리며 볶아냅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 한 방울과 통깨를 솔솔 뿌려주면 냄새만 맡아도 군침이 싹 도는, 솔직히 아예 안 주고 제가 다 퍼먹어도 너무 맛있는 영양만점 볶음밥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졸린 눈을 비벼가며 영혼까지 갈아 넣어 정성껏 볶음밥을 완성했잖아요. 여기서 참 알 수 없고 아이러니한 육아의 최대 난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저희 아들은 평소에 이상할 정도로 그냥 볶음밥을 싫어해요. 이렇게 맛있게 볶아진 밥을 예쁜 그릇에 소복하게 담아서 식탁에 올려주면 일단 숟가락으로 밥을 이리저리 뒤적거리면서 투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무리 야채를 작게 다졌다고 해도 그 작은 눈에는 주황색 당근가루와 초록색 애호박 조각이 기가 막히게 보이나 봐요. 엄마 나 초록 싫어, 당근 빼줘 하면서 깨작깨작 먹는 둥 마는 둥 제 속을 까맣게 태우기 일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웃기고 황당한 사실이 뭔지 아시나요? 그릇에 담긴 똑같은 볶음밥을 보고 입을 꾹 닫던 녀석이 이 볶음밥을 제 손으로 꾹꾹 눌러서 둥글게 뭉쳐가지고 주먹밥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접시에 올려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엄청나게 잘 먹는다는 거예요. 아니, 들어간 재료도 똑같고 맛도 똑같고 불에서 볶아낸 과정도 100% 똑같은데 그냥 그릇에서 퍼주면 맛없는 볶음밥이고 둥글게 뭉쳐주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주먹밥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볶음밥과 주먹밥의 차이는 뭘까요? 형태의 차이? 아니면 한 입에 쏙 들어가는 편리함? 아니면 손으로 집어먹는 재미? 이 조그만 녀석의 머릿속에서 도대체 어떤 미각세포가 다르게 작동하는 건지 6년차 엄마는 아직도 그 심오하고 복잡한 차이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은 저를 놀리는 건가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어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도 밥을 안 먹고 굶는 것보다는 잘 먹는 게 100배, 1000배 나으니까요. 그래서 좀 많이, 아니 솔직히 엄청 귀찮고 번거롭지만 오늘 아침도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깊은 한숨을 한번 내쉬고는 위생장갑을 주섬주섬 꺼내 낍니다. 금방 불에서 내려서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볶음밥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움켜쥡니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소리가 절로 나오지만 손을 호호 불어가며 열심히 밥알들을 동그랗게 뭉쳐봅니다. 밥을 뭉치는 내내 속으로 주문을 외워요. 이건 야채가 듬뿍 들어간 볶음밥이 아니야.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마법의 주먹밥이야.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이렇게 최면을 걸면 한 입 크기로 동글동글 예쁘게 빚어냅니다. 그냥 뭉치기만 하면 또 심심하니까 시판용 김가루를 넓은 접시에 깔아놓고 그 위로 주먹밥을 굴려서 검은색 옷도 입혀줍니다. 접시 위에 동글동글한 주먹밥들이 마치 알을 품은 것처럼 나란히 가지런히 쌓여가는 걸 보니 드디어 오늘 아침 영양 만점 주먹밥 공장의 가동이 무사히 완료된 것 같네요. 시계를 보니 벌써 주방에서 1시간 넘게 서 있었어요. 아직 아침 8시도 안 됐는데 제 체력은 이미 방전 직전이고 하루치 밥 차리는 에너지를 아침 한 끼에 다 쏟아부은 것 같다 허리가 뻐근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진 주먹밥을 식탁 위에 세팅해 놓고 나면 잠시 뒤에 부스스한 얼굴로 걸어나와 작은 손으로 이 주먹밥을 하나씩 입에 쏙쏙 집어넣으며 오물거릴 아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볼이 빵빵해져서 엄마 주먹밥 최고 하면서 엄지를 치켜 세워질 그 한마디를 생각하면 뜨거운 밥을 쥐느라 빨개진 손끝의 수고로움쯤은 눈 녹듯이 씻은 듯이 사라져버리죠. 이런 게 바로 엄마의 마음인가 봅니다. 자, 이제 정성껏 빚은 주먹밥이 차갑게 식어버리기 전에
안방에서 아직도 쿨쿨 단잠에 빠져있는 저희 집 꼬마 상전님과 큰 아들 남편을 깨우러 가봐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길고 험난한 육아 출근 씩씩하게 시작해 봅니다.
아침 전쟁 1차전인 식사 준비가 끝났으니 이제 2차전을 치르러 후다닥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짧은 샤워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섰는데 제 하루 중 가장 고되고 피곤한 시간이 어김없이 찾아왔네요. 바로 머리 말리기입니다. 화면으로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진짜 동네에서 알아주는 머리숱 부자거든요. 미용실에 갈 때마다 원장님이 놀라실 정도로 머리카락이 빽빽한 편이에요. 머리숱 많은 거 남들은 부럽다며 복받았다고들 하시는데 매일 아침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해야 하는 워킹맘 입장에서는 솔직히 너무 가혹한 복입니다. 드라이기에서 제일 뜨겁고 센 바람을 켜놓고 사정없이 흔들며 말리는데 이게 머리를 말리는 건지 제가 드라이기 바람과 싸우는 건지 모를 정도예요. 아무리 손으로 털고 또 털어내도 겉만 마를 뿐 안쪽 두피는 축축해서 팔이 떨어져라 드라이기를 흔들어야 겨우 조금 마르는 기분이 듭니다. 특히 요즘같이 푹푹 찌는 여름에는 정말 곤욕이 따로 없습니다. 분명히 방금 전까지 시원하고 개운하게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뜨거운 드라이기 열기 앞에서 5분, 10분씩 머리와 사투를 벌이다 보면 어느새 이마랑 목덜미에 땀이 뚝뚝 떨어져요. 샤워를 방금 했는데 다시 샤워하기 전 상태로 돌아간 이 억울하고 찝찝한 기분. 머리숱 많으신 분들은 아마 100% 공감하실 겁니다. 옆에 선풍기까지 강풍으로 같이 틀어놓고 말려보지만 아침부터 진이 다 빠지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이럴 때면 진짜 쇼컷이나 단발로 확 잘라버릴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충동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막상 샵에 가서 머리할 시간조차 내기 힘든 게 현실이라 오늘도 속으로 참을 인자를 새기며 꾸역꾸역 길고 무거운 머리를 말려봅니다. 아침부터 예쁘게 드라이 빗으로 세팅하는 건 당연히 사치고요. 그저 두피에 냄새 안 나고 곰팡이만 안 생기게 바짝 말리는 게 제 유일한 헤어 스타일링 목표랍니다. 자, 이제 아침 팔 운동도 끝났으니 한숨 돌려볼까요? 여러분, 저 방금 소파에 엉덩이 딱 붙이고 이제야 진짜 한숨 좀 돌리나 했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주먹밥 공장 가동해서 아이 입에 넣어주고 남편 챙겨 먹이고 산더미같이 쌓인 설거지 싹 해치우고 화장실 가서 드라이기 강풍과 사투를 벌이며 머리까지 다 말리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아침에 타둔 이제는 얼음이 다 녹아버려서 미지근해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모금 마시면서 거실 벽시계를 무심코 쳐다봤는데 저 정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시계 바늘이 벌써 12시를 훌쩍 넘어가고 있는 거 있죠? 아니, 제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블랙홀에라도 다녀온 걸까요? 분명히 눈 떴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제 소중한 오전 시간이 통째로 증발해버렸습니다. 주말이나 연휴만 되면 시간은 왜 이렇게 야속하게 빨리 흘러가는 걸까요? 평일 사무실에서 모니터 쳐다보고 있을 때는 모래시계가 막힌 것처럼 시간이 안 가더니 집에서의 시간은 누가 3배속으로 돌려놓은 것만 같습니다. 가만히 소파에 기대 앉아서 오전 내내 제가 도대체 뭘 했나 하나하나 되짚어봅니다. 겉보기엔 그냥 밥 먹고 씻은 게 다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뼈 마디가 쑤시고 피곤할까 생각해보니 그 큼지막한 일과들 사이사이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노동들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밥 먹기 전에 식탁 위에 굴러다니는 영수증이랑 장난감들 치우고 행주로 한번 닦아야죠. 수저 세팅하고 물컵 꺼내죠. 밥 다 먹은 후에는 그릇들 싱크대에 갖다 놓고 물에 불려놓죠. 그게 끝인가요? 식탁 밑에 떨어진 밥풀이나 반찬 부스러기들 물티슈로 박박 닦아서 줍고 냄새나기 전에 음식물 쓰레기 꾹꾹 눌러서 비워야 하고 가스레인지 주변에 튄 기름때도 굽기 전에 닦아내야 주방 마감이 끝납니다. 씻으러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욕실 바닥에 널브러진 수건들 주워다 빨래통에 넣고 세면대 쓴 김에 물때 낀 거 수세미로 한번 문지르고 나오는 그 자잘하고 끝없는 행동들이 전부 제 체력을 갉아먹는 에너지 소모였던 거죠. 엄마들의 삶은 남들이 볼 땐 그냥 집에서 애 밥 먹이고 씻겼다는 아주 단순한 한 문장으로 요약되지만 그 이면에는 수십 가지의 자잘하고 이름조차 없는 무급 집안일들이 아주 촘촘하게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깐 소파에 앉아 한숨 돌린다는 건 정말 찰나의 달콤한 착각일 뿐, 사실상 다음 노동을 위해 잠깐 숨을 고르는 짧은 대기 시간에 불과한 것 같아요. 지금 제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돌밥입니다. 돌아서면 밥 차리고 돌아서면 또 밥 차린다는 그 무시무시한 엄마들의 사자성어요. 방금 아침 먹은 그릇들 물기 닦아서 식기 건조대에 올려놓고 수건에 손 물기 닦고 나왔는데, 엉덩이 붙이자마자 다시 점심 메뉴를 고민해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가끔은 저 같은 워킹맘들에게 휴일이 진짜 몸을 쉬는 휴일이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회사에 출근하는 평일이 육체적으로는 더 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저만 하는 거 아니죠? 회사에 가면 적어도 점심시간 1시간만큼은 온전히 저를 위한 휴식 시간이잖아요. 구내 식당에 가든 마음 맞는 동료들이랑 근처 식당에 나가든 남이 차려주는 밥을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먹고, 다 먹고 나면 남은 시간에 카페 가서 진짜 시원하고 맛있는 남이 타준 커피 한 잔의 여유도 즐길 수 있으니까요. 식당 이모님이 설거지하라고 시키지도 않고요. 그런데 집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제가 메뉴를 기획하는 셰프이자 재료 썰고 볶는 주방 보조에 밥 나르는 서빙 직원이고, 영양사에 마지막으로 제일 하기 싫은 설거지 담당까지 1인 5역을 소화해야만 식사 시간이 굴러가거든요. 출근하는 날보다 휴일에 육체적 노동 강도가 훨씬 높은 게 확실합니다. 밥 차리다 하루가 다 끝난다는 옛 어른들 말씀이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맞아요. 배꼽 시계는 왜 이렇게 정확한 건지 진짜 신기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핸드폰 배달 어플을 켜서 짜장면이든 피자든 시원하게 결제해버리고 싶지만, 뻔하죠 뭐. 연휴 점심시간 피크타임이라 배달 예상 시간이 최소 1시간에서 길면 1시간 반은 걸릴 게 뻔합니다. 배고프다고 칭얼거리는 애를 1시간 넘게 달래가며 기다리느니 그냥 제 몸뚱이 하나 희생해서 냉장고 털어 빨리 해먹이는 게 정신 건강에도 지갑 사정에도 가정의 평화에도 이롭겠죠? 아침에는 볶음밥으로 든든하게 밥을 먹었으니까 점심에는 면 요리로 후루룩 간단하게 때워볼까 싶어요. 냉동실 구석에 얼려둔 우동면이 남아있던가, 아니면 그냥 소면 푹 삶아서 시판용 쯔유 국물에 잔치국수를 말아낼까? 소파에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 순간에도 제 머릿속은 이미 주방 싱크대 앞을 뱅글뱅글 돌며 냉장고 파먹기 레시피를 무한대로 검색하고 있습니다. 몸은 멈춰있는데 뇌는 쉬지를 못해요. 진짜 딱 5분만, 아니 딱 3분만 더 이대로 눈 감고 누워있다가 일어나야지 다짐하며 무거운 몸을 이리저리 뒤척여 봅니다. 하루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만 에너지가 도는 인간의 이 생리적 구조가 새삼 원망스러워지는 순간입니다. 광합성만으로 배가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별 수 있나요? 제가 만든 음식을 오물오물 맛있게 먹어줄 아이의 동그란 뒤통수와 주말이라고 늦잠 자고 일어나서 부스스한 얼굴로 밥상에 앉아있을 남편 얼굴을 떠올리며 바닥에 떨어진 제 에너지를 영혼까지 쥐어 짜내 봐야죠. 워킹맘의 연휴는 원래 이렇게 지지고 볶는 밥 냄새로 시작해서 설거지 세제 냄새로 끝나는 게 국룰인가 봅니다. 자, 이제 그만 징징대고 저의 두 번째 일터인 주방으로 다시 점심 교대 근무하러 가보겠습니다. 점심은 또 얼마나 치열하고 요란한 전투가 될지 벌써부터 눈앞이 캄캄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게 바로 지극히 평범하고도 짠내나고 그러면서도 은근히 보람찬 우리 엄마들의 진짜 일상인 것을요. 늘어진 티셔츠 소매 한번 걷어붙이고 하나 둘 기압을 넣으며 다시 가스레인지 불을 켜러 출동해 봅니다.
점심을 무사히 해치우고 진짜 찐으로 이제 좀 쉬어볼까 하고 거실 바닥에 앉았는데 제 눈앞에 에베레스트산 하나가 떡하니 버티고 있네요. 네, 맞아요. 건조기에서 방금 꺼내서 침대 한가운데에 와르르 쏟아놓은 수건이랑 옷들, 쳐다보기도 싫은 빨래산입니다. 하, 진짜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건가 봐요. 밥 차리고 치우는 퀘스트를 겨우 깼더니 이제는 빨래 개기 퀘스트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탁기가 알아서 빨아주고 건조기가 뽀송하게 말려주는 것까진 참 고맙고 좋은데 왜 마지막 이 개는 작업은 오롯이 제 두 손에 몫인 걸까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수건 하나를 멍하니 집어들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빨래 개는 기계는 왜 안 나오는 걸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발명은 되었다고 어디 외국 뉴스에서 본 것 같기도 한데 왜 우리 집에는, 그리고 평범한 일반 가정집에는 아직 보급이 안 되는 걸까요? 요즘 세상 진짜 좋아졌잖아요. 로봇 청소기가 알아서 바닥에 먼지도 쓸고 물걸레질도 해주고 식기세척기가 기름때 묻은 그릇도 뽀득뽀득 다 닦아주고 심지어 인공지능이 그림도 다 그려주고 글도 써주는 최첨단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왜 저는 아직도 조선시대 사람처럼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손으로 양말 짝을 맞추고 수건 각을 잡고 있어야 하는 건지 진짜 미스테리예요. 우주선이 화성에 가고 달에 가는 시대에 빨래를 탁탁 털어서 네모 반듯하게 개켜서 서랍에 착착 넣어주는 기계 하나 상용화시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전 세계 이과 출신 천재 발명가님들, 제발 AI니 메타버스니 그런 거 발전시키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인류의 평화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완벽한 빨래 개는 기계 좀 빨리 발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 건조기 처음 나왔을 때 신세계를 경험했던 것처럼 빨래 개는 기계가 저렴하게 나온다면 빚을 내서라도 무조건 1순위로 살 의향이 1000% 아니 10,000% 있습니다. 이 끝도 없는 빨래산을 파헤치다 보면 제일 먼저 화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구간이 바로 양말 짝 맞추기입니다. 세탁기에 분명히 두 개를 한 쌍으로 같이 넣었는데 건조기에서 나올 때는 왜 항상 한 짝이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요? 세탁기가 양말을 먹는다는 그 유명한 괴담이 진짜 사실인 것만 같아요. 이 수많은 양말 더미 속에서 똑같은 무늬, 똑같은 색깔, 미묘하게 다른 발목 길이를 구별해내면서 짝을 찾다 보면 제가 지금 집안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치매 예방을 위한 기억력 게임을 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한참을 매지가이 하듯 뒤적여서 겨우 짝을 찾아 동그랗게 말아놓으면 그게 또 뭐라고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끝끝내 짝을 찾지 못한 외로운 양말 한 짝은 또 구석에 덩그러니 남겨집니다. 언젠간 세탁기 구석에서 나타나겠지 하고 놔둔 짝 잃은 양말들이 벌써 베란다 바구니에 한가득이에요. 양말 산을 힘겹게 넘으면 다음은 아들내미 옷입니다. 애들 옷은 작고 귀여워서 금방 훅훅 갤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너무 작아서 오히려 어른 손에 잘 잡히지도 않고 이리저리 각 잡기도 더 옹색하고 힘듭니다. 게다가 우리 아들은 왜 맨날 옷을 뒤집어서 벗어놓는 걸까요? 티셔츠든 바지든 훌러덩 뱀 허물 벗듯이 벗어놓은 걸 세탁기에 넣을 때 제가 제대로 안 뒤집어 넣으면 결국 지금 이 빨래 갤 때 제가 다 일일이 팔다리 구멍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다시 겉으로 뒤집어야 하거든요. 작고 소중한 팬티부터 앙증맞은 내복까지 꺼물꺼물 개다 보면 조그만 게 귀엽기도 하지만 이걸 또 언제 서랍장에 계절별로 종류별로 나눠서 집어넣나 푹푹 한숨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망의 남편 옷 차례입니다. 남편 옷은 일단 부피부터가 남달라요. 티셔츠 하나가 제 옷 두 벌은 합쳐놓은 것 같이 커서 한참을 접어야 합니다. 게다가 바지 주머니는 또 왜 그렇게 많은지 무심코 바지를 탁 털면서 빨래를 갤 때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해진 종이영수증 쪼가리나 세탁기에 같이 돌아서 엉망진창이 된 휴지 조각, 심지어 동전이라도 툭 떨어지면 순간 욱하는 마음이 단전에서부터 올라와요. 빨래통에 넣기 전에 주머니 좀 한번 싹 비우고 확인하라고 그렇게 100번, 1000번을 잔소리해도 절대 안 고쳐지는 불치병인가 봅니다.
오늘 바닥에 짤랑하고 떨어진 이 500원짜리 동전은 제 빨래개기 인건비 명목으로 제 주머니에 꿀꺽 해야겠어요. 이 지루하고 끝없는 단순 노동을 견디기 위해서 저만의 필수 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빨래 갤 때는 무조건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크게 틀어놓는 거예요. 조용한 거실에서 저 혼자 바닥만 보고 수건만 멍하니 개고 있으면 진짜 무슨 공장 수작업 라인에 앉아있는 기계 부품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태블릿 화면 속에 나오는 재미있는 예능이나 쫄깃한 드라마를 보면서 눈과 귀는 즐겁게 해주고 손은 그저 기계처럼 무의식적으로 움직여야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그나마 빨리 흘러갑니다. 아, 저 주인공이 왜 저기서 저러나 하면서 혀를 끌끌 차다가 손을 휙휙 놀리다 보면 신기하게도 어느새 수건이 네모 반듯하게 호텔식으로 예쁘게 쌓여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빨래 개기 시작하는 건 세상에서 제일 귀찮고 싫은데 막상 수건들이 똑같은 크기로 자로잰 듯 반듯하게 타워처럼 쌓여 있는 걸 보면 그건 또 그거대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묘한 쾌감이 느껴집니다. 깔끔하게 각 맞춰서 정리된 수건탑을 보면서 혼자 아주 완벽해 하고 만족스러워하는 제 자신이 가끔은 참 어이없으면서도 웃깁니다. 자, 이제 꼴도 보기 싫던 산더미 같은 빨래가 예쁘게 각 잡힌 네모들로 변신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났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빨래의 진짜 최종 보스는 아직 남아있거든요. 바로 서랍장에 넣기입니다. 예쁘게 개어놓은 빨래를 양손 가득 들고 안방으로 아이방으로 화장실 수건장으로 이리저리 볼 돌아다니며 원래 있던 제자리에 쏙쏙 집어넣어야 진짜 빨래가 100% 끝나는 거예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가끔 너무 귀찮고 피곤할 때는 그냥 다 개어놓은 상태로 소파 한구석에 며칠 방치해두고 온 가족이 그 빨래탑에서 수건이랑 옷을 하나씩 젠가하듯이 빼서 입기도 합니다. 다들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저만 이렇게 게으른 거 아니라고 제발 말해주세요. 하지만 오늘은 연휴 브이로그를 찍고 있으니까 영상의 퀄리티를 위해 큰맘 먹고 부지런을 좀 떨어보려고 합니다. 서랍장 빈 공간에 꽉 차게 들어간 뽀송뽀송한 수건과 양말들을 보면 오늘 하루도 또 하나의 거대한 숙제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 같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네요. 이제 진짜로 이 얄미운 텅 빈 빨래 바구니를 발로 쓱 밀어 치워버리고 로봇 청소기 이모님께 바닥 청소를 맡긴 다음 드디어 저만의 꿀맛 같은 찐 자유시간을 향해 밖으로 나가봐야겠습니다. 빨래 개는 기계가 상용화돼서 저희 집 거실 한가운데에 당당하게 들어오는 그 찬란한 날까지 대한민국 모든 주부님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파이팅입니다.
빨래를 다 개고 나니 갑자기 눈에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집 주방의 거대한 블랙홀, 냉장고입니다. 평소에는 출퇴근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문만 살짝 열어서 필요한 반찬통만 쏙 빼고 후다닥 닫아버리기 일쑤였거든요. 그런데 오늘따라 유난히 냉장고 문틈 사이로 왠지 모를 쎄한 기운이 흘러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연휴라 시간도 넉넉하겠다. 이참에 큰맘 먹고 미뤄뒀던 냉장고 정리에 돌입해보기로 했습니다. 문을 활짝 여는 순간 꽉 들어찬 반찬통들과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비닐봉지들이 켜켜이 쌓여 저를 반겨주네요. 분명히 며칠 전에 장을 본 것 같은데 왜 당장 꺼내 먹을 건 하나도 없고 빈 공간은 없는 건지. 이건 정말 세상 모든 주부들의 영원한 미스터리일 겁니다. 일단 고무장갑을 비장하게 끼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 가장 큰 사이즈를 옆에 딱 펼쳐놓는 것으로 냉장고 파헤치기 의식을 시작합니다. 맨 윗칸부터 하나씩 반찬통을 꺼내기 시작하는데 뚜껑을 열자마자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언제 만들어둔 건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멸치볶음은 완전히 딱딱해져서 화석이 되어가고 있고 고기 구워 먹을 때 한 입 먹고 닫아둔 쌈장통에는 테두리가 까맣게 굳어있네요. 가장 심각한 곳은 역시나 야채 칸입니다. 분명 마트에서 살 때만 해도 푸릇푸릇 싱싱했던 대파는 누렇게 떠서 자기 혼자 파김치가 되어가고 있고 찌개 끓일 때 반쪽 쓰고 남은 양파는 비닐봉지 속에서 자기 혼자 파랗게 싹을 틔우고 있더라고요. 아니 냉장고 안이 무슨 식물원 온실도 아니고 양파에서 파란 싹이 훌쩍 자라나는 걸 보니까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옵니다. 마트에서 저녁 마감 세일한다고 욕심부려서 2단씩 샀던 시금치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짓물러서 냄새까지 나는데 이걸 쓰레기 봉투에 버리면서 제 마음에도 피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얼마짜리 쓰레기인가 싶어서 밀려오는 죄책감을 감출 수가 없네요. 냉장실이 이 정도면 냉동실은 정말 안 봐도 비디오죠. 조심스럽게 냉동실 문을 열면 이건 뭐 테트리스 최고 레벨 장인이 와도 못 풀 수준으로 꽉꽉 막혀 있어요. 꽝꽝 얼어서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정체불명의 비닐봉지들을 하나씩 꺼내서 해부해 봅니다. 분명히 검은 비닐봉지에 꽁꽁 싸맬 때는 다음에 찌개에 꼭 넣어 먹어야지 했던 돼지고기 같은데 청해가 잔뜩 껴서 이게 돼지고기인지 소고기인지 알 수도 없고 심지어 언제 얼린 건지 날짜도 안 적혀 있어서 먹기가 너무 찝찝해요. 지난 명절에 시댁에서 정성껏 싸주셨던 가래떡이며 전들도 냉동실 제일 깊은 구석에서 꽁꽁한 화석으로 발견되었어요. 상한 건 과감하게 버리자고 다짐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퍽퍽 쳐넣다 보니 어느새 그 커다란 봉투가 묵직하게 차오릅니다. 썩은 음식들을 버리면서 끊임없이 제 자신을 반성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마트에서 1+1 행사한다고 현혹되지 말자. 무조건 오늘 한 끼 딱 먹을 만큼만 조금씩 사자. 속으로 100번, 1000번 뼈저리게 다짐을 하죠. 물론 당장 내일 마트에 가면 또 이 다짐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카트 가득 물건을 담겠지만 쓰레기를 버리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알뜰하고 현명한 미니멀리스트가 된 기분입니다. 냉장고 문짝 구석구석에 박혀있던 유통기한 지난 소스병들도 이번 기회에 싹 다 끄집어냅니다. 냉장고 안쪽 깊숙한 곳에서 발굴된 핫소스는 도대체 언제 피자 시켜 먹고 남은 건지 유통기한이 무려 2년이나 지나 있고 여름에 다이어트 하겠다고 야심차게 샀던 샐러드 드레싱은 뚜껑 비닐도 안 뜯은 채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치킨이나 피자 시켜 먹을 때 딸려오는 배달 음식용 간장, 머스타드, 케첩 같은 일회용 소스들도 언젠가 요리할 때 유용하게 쓰겠지 하고 악착같이 모아뒀지만 결국 이렇게 대청소할 때 한꺼번에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운명이네요. 유통기한 지난 병음료나 소스류를 싹 비워내고 씻어서 분리수거함에 넣고 나니 냉장고 문짝이 한결 가볍고 헐렁해진 게 눈에 보입니다. 비울 걸 다 비워냈으니 이제 본격적인 닦기 작업에 들어갈 차례입니다. 베이킹 소다 푼 물을 칙칙 뿌려서 선반 여기저기 끈적하게 눌러붙은 반찬 국물 자국이랑 언제 흘렀는지도 모를 잼 자국들을 수세미로 박박 문질러 닦아냅니다. 찐득했던 묵은 때가 싹 벗겨지면서 뽀얗고 투명한 냉장고 선반이 드러나는데 진짜 제 속이 다 뻥 뚫리면서 소화가 되는 기분이에요.
물기 하나 남지 않게 마른 행주를 구석구석 싹 닦아낸 다음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멀쩡한 반찬통들을 겉면을 닦아서 종류별로 착착 줄 세워 넣습니다. 매일 꺼내 먹는 밑반찬은 눈에 제일 잘 띄는 가운데 칸에 두기 편하게 세팅하고 무거운 김치통이나 된장통은 맨 아래 칸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줍니다. 기왕 정리하는 김에 불투명한 용기에 담겨있던 남은 식재료들도 속이 훤히 보이는 투명한 용기로 싹 옮겨 담아서 쫙 정리해 놓으니까 아까 그 지저분하고 냄새나던 냉장고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내부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드디어 길고 길었던 냉장고 대청소가 끝났습니다. 꽉 차서 터질 것 같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끙끙대며 묶어서 현관 앞에 내다 놓는데 그 봉투의 묵직한 무게만큼 제 마음 한구석에 쌓여있던 죄책감과 살림의 짐도 덜어낸 것 같아서 정말 후련하고 개운합니다. 문을 활짝 열었을 때 한눈에 뭐가 어디에 있는지 싹 들어오는 이 텅 빈 듯 쾌적한 냉장고 뷰. 진짜 몇 달 만에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빈 공간을 보니까 또 사람 심리라는 게 이상해서 어라? 냉장고에 먹을 반찬이 없네? 저녁에 마트 가서 장 좀 봐야 하나? 하는 쓸데없는 소비 본능이 스멀스멀 올라오지만 오늘은 무조건 꾹 참아야겠죠? 이번 주말 연휴는 무조건 냉장고에 남은 식재료들을 싹싹 긁어먹는 냉장고 파먹기로 버텨볼 겁니다. 쪼그려 앉아 일하느라 몸은 비록 땀 범벅이 되고 팔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지만 새 것처럼 뽀득뽀득해진 냉장고를 보니 방학 숙제를 완벽하게 해치운 초등학생처럼 엄청난 성취감이 몰려옵니다. 이제 이 깨끗한 상태가 과연 며칠이나 갈지 저도 장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만큼은 살림 9단, 정리의 달인 주부가 된 것 같아 제 자신에게 폭풍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자, 이제 진짜 지긋지긋했던 주방에서 완전히 퇴근입니다. 제 바닥 청소는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의지하고 고마워하는 존재, 로봇 청소기 이모님께 전적으로 맡길 차례입니다. 스마트폰 어플로 청소 시작 버튼만 딱 눌러주면 알아서 스테이션에서 걸어 나와 윙윙거리며 집안 곳곳을 누비기 시작하는데요. 진짜 제 돈 주고 산 수많은 가전제품 중에 제일 돈값 제대로 하는 든든한 효자템 1위입니다. 남편은 청소기 한번 돌리라고 하면 온갖 생색은 다 내고 구석구석 꼼꼼하게 밀지도 않아서 결국 제 손이 한 번 더 가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로청 이모님은 묵묵하게 불평 한마디 없이 소파 및 침대 및 구석 먼지까지 아주 싹싹 야무지게 빨아들이고 반짝반짝 물걸레질까지 완벽하게 해주십니다. 땀 뻘뻘 흘리며 밥 차리고 빨래 개느라 진이 다 빠진 저에게 주어지는 이 달콤한 휴식. 이 시간은 전부 이 로봇 청소기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요리조리 장난감, 장애물 요런 것 피해서 부지런히 바닥을 닦고 다니는 저 앙증맞은 뒷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든든하고 예쁠 수가 없어요. 이모님, 오늘 우리 집 거실 바닥을 잘 부탁해요. 저는 이모님 덕분에 드디어 진짜로 잠시 숨 좀 돌리겠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기필코 해냈습니다. 주말 내내 제 옆에 딱 붙어서 껌딱지처럼 떨어지지 않던 두 남자, 남편과 아들을 드디어 집 밖으로 내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아까 냉장고 청소까지 다 끝내고 나니까 진짜 온몸의 에너지가 방전돼서 바닥에 거의 녹아내리듯 누워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심심하다고 놀이터에 나가자고 제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면서 칭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제가 같이 나갔겠지만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보고 있던 큰아들, 아니 남편을 불러서 둘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발라주고 모자 씌우고 물통까지 목에 걸어주면서 제발 2시간은 꽉 채워서 놀다 오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현관 밖으로 밀어넣었죠. 띠리릭 하고 현관문 도어락이 닫히는 순간 온 집안에 찾아온 이 적막함과 평화로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옵니다. 방금 전까지 전쟁터 같았던 집안이 갑자기 심해 한가운데처럼 고요해졌어요. 이 황금 같은 자유시간을 집에서 그냥 누워만 보내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집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또 눈에 띄는 먼지, 정리 안 된 장난감들, 화장실 물때 같은 게 자꾸 보여서 저도 모르게 또 몸을 움직여서 청소를 하고 있을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집 밖으로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마침 연휴 끝나고 당장 처리해야 할 은행 공인인증서 업무도 좀 있고 아이 유치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도 몇 장 출력해야 했거든요. 집에 있는 낡은 프린터는 하필 이럴 때 잉크가 굳어서 며칠 전부터 속을 썩이고 있었기에 아주 합법적이고 당당한 핑곗거리를 안고 정말 오랜만에 PC방으로 향했습니다. 혼자서 덜렁 지갑 하나만 주머니에 찔러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동네를 걷는데 와, 손에 누구의 손도 잡혀있지 않고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기저귀 가방도 없다는 사실이 이렇게 사람을 날아갈 듯 가볍게 만드는 거였나요? 발걸음이 너무 가벼워서 이러다 하늘로 승천하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동네 상가 건물에 있는 PC방 입구에 도착했는데 와, 저 들어오자마자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기억하는 PC방은 대학교 때 수강 신청하거나 레포트 쓰러 아니면 친구들이랑 게임하러 우르르 몰려갔던 그 시절의 그 모습이 전부거든요. 그땐 입구부터 쾌쾌한 담배 냄새가 진동하고 어두컴컴한 지하실에 컵라면 국물 냄새랑 섞인 묘한 PC방 특유의 냄새가 났었단 말이죠. 카운터에 가서 아저씨 여기 3번 자리 1시간이요 하고 1,000원짜리 지폐를 내밀면 아저씨가 컴퓨터에서 시간을 넣어주던 그 아날로그 감성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들어온 PC방은 무슨 미래도시의 우주선 안에 들어온 줄 알았어요. 입구부터 바닥은 대리석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조명은 카페처럼 은은하면서도 화려하고요. 담배 냄새는커녕 무슨 은은한 디퓨저 향기 같은 게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화려한 우주선에 탑승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에서부터 저는 제대로 멘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카운터에 사람은 아무도 없고 웬 거대한 키오스크 기계 하나가 저를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화면을 터치해 보니까 요즘은 회원가입을 하려면 스마트폰 어플을 깔고 거기서 QR코드를 생성해서 기계에 찍어야만 로그인이 되고 자리를 배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아니, 그냥 현금 내고 빈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만 켜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뒤에 어린 학생들은 익숙하게 핸드폰 띡띡 눌러서 QR 찍고 자기 자리로 휙휙 들어가는데 저는 기계 앞에서 마치 길 잃은 어린 양처럼 한참을 서성거렸습니다. 아, 그냥 동네 카페나 갈 걸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PC방에 와서 이 고생인가 하는 후회가 잠깐 밀려왔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왠지 시대에 뒤떨어지는 옛날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허락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어플을 다운받고 본인 인증번호 받고 겨우겨우 회원 가입을 마친 뒤에 자랑스럽게 QR코드를 찍고 입장에 성공했습니다. 그 순간의 성취감은 진짜 회사에서 어려운 프로젝트 하나를 무사히 끝냈을 때만큼이나 짜릿했어요. 겨우 구석진 곳에 마음에 드는 자리를 골라 앉았는데 이건 또 뭔가요? 의자가 거의 사장님실에 있는 최고급 중력 의자 뺨치게 푹신하고 거대합니다. 엉덩이를 깊숙이 밀어넣고 기대에 앉으니까 제 몸을 아주 빈틈없이 싹 감싸주는데 진짜 우리 집 거실 소파보다 100배는 더 편한 거 있죠? 모니터는 또 어떻고요? 제 시야를 꽉 채우는 엄청난 크기의 곡면 모니터에 키보드는 자판 누를 때마다 무지갯빛 LED 조명이 번쩍번쩍 빛나면서 타닥타닥 거리는 경쾌한 기계식 소리가 나는데 타자 치는 맛이 아주 예술입니다. 그냥 메모장에 아무 글씨나 막 치고 있어도 제가 무슨 대단한 프로그래머나 천재 해커가 되는 것 같은 묘한 착각에 빠지게 만들더라고요. 컴퓨터를 켜고 바탕화면을 보는데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신세계가 펼쳐졌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먹거리 주문이라는 커다란 버튼이 번쩍거리고 있었거든요. 호기심에 마우스로 클릭을 해봤는데 세상에 무슨 김밥 천국이나 푸드코트 메뉴판을 통째로 옮겨놓은 줄 알았습니다. 라면 종류만 해도 짜장라면, 불닭, 치즈라면, 해물라면 수십 가지에
소떡소떡 핫도그, 감자튀김 같은 간식은 기본이고요. 삼겹살 덮밥에 참치마요 덮밥, 심지어 수제 돈가스까지 팔고 있더라고요. 음료도 그냥 캔 음료가 아니라 아이스 바닐라 라떼, 딸기 스무디, 얼음 동동 띄운 미숫가루까지 거의 전문 카페 수준입니다. 아까 집에서 아이랑 남편 밥 챙겨주느라 정작 제 점심은 대충 서서 물에 밥 말아 먹은 게 전부여서 출출했는데 이 화려한 메뉴판을 보니까 이성을 잃고 폭주할 뻔했습니다. 메뉴판, 메뉴판만 한 20분을 뚫어져라 정독하면서 행복한 고민을 하다가 결국 PC방의 영원한 소울푸드인 끓인 라면에 소시지 토핑을 추가하고 시원한 아이스티를 한 잔 장바구니에 담아 주문하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결제도 자리에서 카드로 한번 쓱 긁으면 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잠시 뒤에 직원분이 카트에 제가 시킨 음식을 정갈하게 담아서 자리까지 딱 가져다 주시는데 와, 진짜 대우받는 느낌이 들면서 이 공간이 주는 편리함에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본격적인 힐링 타임에 앞서 원래 방문 목적이었던 공인인증서 갱신이랑 유치원 서류 출력은 5분 만에 초스피드로 끝내버렸습니다. 사실 진짜 목적은 이 조용하고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의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해야 할 일을 다 끝내고 나니까 눈앞에 무한한 자유시간이 펼쳐졌습니다. 머리에 푹신한 헤드셋을 덮어쓰고 외부의 모든 소음을 차단한 채 저만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헤드셋 너머로는 아이의 엄마 저거 해줘, 남편의 여보 내 양말 어딨어 하는 일상적인 부름이 절대 들리지 않는 완벽한 방음 구역이었죠. 처음엔 최신 유행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볼까 하다가 유튜브를 켜서 평소에 집에서는 소리 켜놓고 볼 엄두도 못 냈던 아이돌 뮤직비디오도 빵빵한 사운드로 감상하고 알고리즘이 이끄는 대로 온갖 웃긴 쇼츠 영상들을 보면서 끄끄대며 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옛날 생각이 나서 20대 때 밤새워가며 미친 듯이 했던 온라인 게임을 한번 검색해봤어요. 다행히 아직도 서비스 중이더라고요. 계정 아이디도 가물가물해서 한참을 헤매다 겨우 접속했는데 익숙한 로그인 배경음악이 귓가에 울려 퍼지는 순간 왠지 모르게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면서 울컥하는 기분까지 드는 겁니다. 캐릭터 접속해서 사냥은 안 하고 그냥 마을만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도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너무 즐겁고 신이 났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PC방이라는 공간이 그냥 게임하는 시끄러운 곳일지 모르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완벽한 도피처이자 충전소입니다. 엄마라는 이름표를 잠시 내려놓고 아내라는 역할도 잠시 잊은 채 오롯이 나라는 사람 혼자서 화면 속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말이에요. 뜨끈한 라면 국물을 한 숟갈 떠먹고 얼음이 가득 든 아이스티를 쪽 빨아먹으면서 화려한 모니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이 순간이 그 어떤 최고급 호텔의 호캉스 부럽지 않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주변에서 마우스를 딸깍거리는 소리, 키보드를 요란하게 치는 소리마저도 지금은 백색 소음처럼 평화롭게만 들리네요. 이 안에서 보낸 시간이 벌써 1시간, 2시간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놀이터에 간 남편과 아들은 지금쯤 땀을 뻘뻘 흘리며 모래놀이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편의점에 들러서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물고 있겠죠? 문득 시계를 보니 슬슬 집으로 돌아가야 할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이 편안한 중력 의자에서 한 3시간만 더 뭉개고 앉아있고 싶지만 너무 늦게 들어가면 눈치 없는 남편이 또 전화를 걸어와 이 평화를 깰 게 뻔하니까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컴퓨터를 종료하고 짐을 챙겨서 일어나는 발걸음이 아까 들어올 때보다 훨씬 더 가볍고 활기차진 걸 느낍니다. 내 속에 가득 쌓여있던 육아와 살림 스트레스, 그리고 일상의 자잘한 피로감들이 이 짧지만 강렬했던 2시간의 PC방 일탈 덕분에 아주 깔끔하게 포맷되고 새로운 에너지가 100% 완충된 기분이에요. 이제 다시 일상으로 저의 진짜 직장인 가정으로 복귀할 힘이 생겼습니다. 돌아가면 아이를 꼭 안아주고 남편에게도 수고했다고 시원한 물 한 잔 건네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으니까요. 나중에 또 육아에 지치고 살림이 치여서 혼자만의 도피처가 간절해지는 날이 오면 저는 주저없이 다시 이곳을 찾을 것 같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화려한 LED 조명, 푹신한 의자, 그리고 끝내주는 라면이 있는 워킹맘의 완벽한 아지트를 발견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빵빵하게 충전된 배터리로 다시 씩씩하게 현실 육아 전투를 치르러 출발해 볼까요? 잠깐의 일탈이었지만 그 어떤 휴가보다 달콤했던 저의 생애 첫 혼자만의 PC방 힐링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PC방의 그 화려한 네온 사인과 빵빵했던 에어컨 바람을 뒤로하고 드디어 현실 세계로 나왔습니다. 불과 두어 시간 전만 해도 어깨에 곰 3마리를 얹은 것처럼 무거웠던 몸이 지금은 신기하게도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역시 사람은 가끔 이렇게 완벽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뇌를 비워주고 숨을 돌려줘야 하나 봐요. 자, 이제 마법은 끝났고 다시 씩씩한 엄마이자 아내의 자리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발걸음을 재촉하며 집으로 향하는데 머릿속으로는 땀 범벅된 애 씻기고 재우려면 오늘 밤도 꽤나 길고 고단하겠구나 하는 아주 현실적인 고민들이 몽글몽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아까 PC방에서 100% 꽉꽉 채웠던 에너지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한 10% 정도는 스르르 닳아버린 기분이랄까요? 그렇게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 다 와서 곧장 집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는데 제 발길을 강렬하게 사로잡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편의점 간판이었어요. 그 순간 그 자리에 우뚝 멈칫했습니다. 이대로 그냥 얌전히 들어갈까 아니면 아주 잠깐만 들렀다 갈까. 한 3초 정도 치열한 내적 갈등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홀린 듯이 방향을 틀어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밤 저의 고단한 육아 퇴근을 완벽하게 축하해줄 시원한 캔맥주를 사기 위해서 과감하게 백한 겁니다. 아까 PC방에서 얻은 힐링 에너지만으로는
왠지 오늘 저녁 육아 전투를 끝까지 웃으면서 버티기에 살짝 2% 부족할 것 같았거든요. 엄마들에게도 부스터 역할을 해줄 생명수가 필요하니까요. 편의점 냉장고 문을 열고 보기만 해도 뼛속까지 시원해지는 캔맥주를 아주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냉장고를 통째로 털어가서 밤새 마시고 싶지만 내일 또 눈 뜨자마자 밥을 차려야 하는 현실을 알기에 적당히 타협을 해봅니다. 맥주만 사면 아쉬우니까 짭짤한 오징어 다리랑 매콤한 감자 과자도 하나 슬쩍 집어들었어요. 검은 비닐봉지에 차가운 맥주를 담아 달랑달랑 들고 가는 이 짤막한 길. 비닐봉지가 바람에 바스락거리는 소리마저도 지금은 너무나 경쾌한 음악처럼 들립니다. 남편이랑 아들이 놀이터에서 땀 뻘뻘 흘리고 돌아와서 북적거리며 씻는 동안 저는 주방 한 구석에 서서 이 차가운 맥주캔을 딱 따서 벌컥벌컥 마실 생각에 벌써부터 입가에 실실 새어나오는 미소를 숨길 수가 없네요. 그래요. 이게 바로 찐 어른의 소확행 아닐까요? 오늘 저의 연휴 브이로그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카메라를 들고 하루를 쭉 찍어놓고 보니까 뭐 대단한 이벤트도 없고 근사한 레스토랑이나 남들 다 가는 예쁜 핫플 카페에 간 것도 아닌 정말 지극히 평범하고 소박한 하루였네요. 눈 뜨자마자 짜투리 채소 다져서 볶음밥 뭉치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하고 짝 잃은 양말 찾아가며 빨래 개고 냄새나는 냉장고 청소하다가 결국 동네 PC방으로 훌쩍 도망쳐서 라면 한 그릇 먹고 온 게 전부인 그런 하루 말이에요. 하지만 이 화려할 것 하나 없는 뻔하고 평범한 일상들이 매일매일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 가족의 따뜻한 역사가 되고 또 저라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거겠죠. 전국의 모든 워킹맘, 아니 모든 엄마들, 남들이 보기엔 그저 똑같이 굴러가는 쳇바퀴 같은 일상일지 몰라도 그 안에서 매 순간 고군분투하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텨낸 우리 자신에게 시원한 맥주 한 캔과 함께 아낌없는 셀프 칭찬을 해주는 훈훈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별거 없고 정신없는 저의 지극히 평범한 워킹맘 일상 브이로그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오늘 밤은 육아 퇴근 일찍 무사히 성공하시고 편안하고 꿀같은 휴식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